예다링. 제가 올해 드디어 한 해 동안 1만 킬로를 달성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장경인대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장경인대 증후군을 버티고 어떻게 1만 킬로를 탄 거냐에 대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려 약 2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추워졌을 때. 그때 처음으로 장경인대 통증이란 걸 경험했어요. 사실 그 통증이 딱 집어서 어디가 아프다가 아니라서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그런 통증이 자전거를 탈 때마다 반복되자 결국 병원을 갔고요. 장경인대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은 무엇보다 휴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한 달 정도 자전거도 못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피팅도 다시 받아보고 평로라 위에서 페달링도 교정해보고 라이딩 전에 발열 크림도 발라보고 헬스로 보강 운동도 하고 폼롤러와 마사지를 달고 사는 등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결국 회복과 재발의 반복이었어요. 거의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정말 자전거를 접어야 되나 싶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라이딩인데 항상 도중에 언제 또 통증이 도질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불안감을 항상 안고서 라이딩을 했어요. 특히 혼자가 아닌 사람들과 팩라이딩을 할 때면 더욱 그런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나만의 페이스가 아니라 남들의 페이스에 맞춰야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결국 통증 엔딩이 되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아픈 걸까? 같이 타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뭐가 문제인 걸까? 하면서 자책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해결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네요. 그리고 올해 결국 1만 킬로를 해냈습니다. 정확히는 11월 9일 기준으로 만 15km를 채웠네요. 저 같은 부상로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올해 어떻게 장경인대 증후군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만 킬로를 달릴 수 있었는지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니까 크게 10,000km를 달릴 수 있었던 5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피팅. 저는 통증이 처음 왔을 때 내 몸이 문제일까? 보다 내 자세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문가를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특히 로드 자전거는 대개 페달에 클리슈즈라는 신발을 아예 결착해서 달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계속 발을 페달에 교정한 채 무수히 많은 페달링을 하다 보니 많은 라이더들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세 교정이라던가 통증을 최소화하는 포지션 수정을 위해 많은 라이더들이 자전거 피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장경인대 증후군을 처음으로 앓고 나서 찾은 분이 자전거 피팅을 전문으로 하는 피터 분이셨어요. 이제 피터와 라이더의 합도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까지 총 3군데의 피팅샵을 다녀봤고 지금은 다행히도 한 군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도 피터님과 함께 통증 완화를 위한 최적의 피팅값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사실 저의 안장이 좀 낮아 보인다 라는 피드백이 많던데 사실 그게 맞아요. 퍼포먼스에 최적화된 피팅값은 아니에요. 오히려 장경인대 통증에 더욱 맞춰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통증이 완치되었다라는 신호가 오면 그때 피팅값을 최적의 퍼포먼스를 위한 쪽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두 번째, 페달링 교정하기. 또한 시즌 온 때는 평로라를 많이 안 타긴 했지만 평로라를 타면서 페달링 교정을 많이 했습니다. 확실히 전과 지금의 페달링을 영상을 찍어서 비교해봐도 뭔가 전보다 안정화된 기분이 들어요. 특히 오른발 힐업 증상이 엄청 심했었는데 참고로 제가 아픈 쪽은 왼쪽입니다. 근데 오른쪽 힐업 증상이 엄청 심했었는데 살짝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아직도 페달링이 완벽하다고 할 순 없지만 이제 겨울이 다시 온 만큼 다시 평로라와 함께 겨울 농사를 열심히 지어볼 예정입니다. 평로라와 함께 페달링 교정을 완벽하게 해서 내년에는 정말 장경인대 증후군과 완전히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제 자신이 되고 싶어요. 세 번째, 라이딩 전후 관리 루틴 만들기. 통증이 있기 전에는 라이딩 전후의 관리를 더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결국 회복을 하려면 라이딩 전과 후의 관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픈 뒤로는 꼭 하는 저만의 라이딩 전후 루틴이 생겼어요. 라이딩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특히 장요근과 햄스트링을 잘 풀어주고요. 맨몸 운동으로 엉덩이 근육인 등근을 활성화해줘요. 라이딩 하기 전에 가볍게 엉덩이를 달군다 라는 느낌이려나요? 라이딩 후에는 꼭 마사지를 해줘요. 마사지볼, 폼롤러, 안마의자, 마사지샵 등 다양한 걸 다 해봤는데요. 그 중에 올해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게 바로 마사지 스틱입니다. 솔직히 사람이 직접 해주는 게 가장 시원하긴 한데 매번 마사지샵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사지샵은 비싸잖아요. 또 폼롤러는 매트 위에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하는 게 은근 귀찮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마사지 스틱은 적은 힘으로도 마사지 강도를 세게 할 수 있어서 효과가 엄청 좋아요. 네 번째, 솔로 라이딩 자주 하기. 원래는 팩라이딩을 더 좋아했던 저였는데요. 이제 통증을 달고 살면서 솔로 라이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솔로 라이딩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재미없게 왜 혼자 달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해보세요. 정말 솔로 라이딩만의 매력이 있답니다. 제가 솔로 라이딩을 하면서 얻은 큰 두 가지도 있어요. 첫째, 나만의 페이스를 알게 돼요. 그룹 라이딩을 할 때는 무리해서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끌려가기 쉬운데요. 혼자 타면 내 페이스에 맞춰 탈 수 있어서 통증 관리에 정말 좋아요. 어느 정도의 강도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타면 아픈지 점점 알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스스로 조절이 가능해져요. 둘째, 몸의 신호를 잘 알게 돼요. 팩라이딩을 할 때면 오버페이스로 달리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 사실상 통증의 전조 증상이 왔는데 그걸 무시한 채 달리기 쉬워요. 근데 혼자 달리면 살짝의 전조 증상이 와도 이 느낌이 올 때마다 장경인대 통증으로 이어지는구나 라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결국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나만의 라이딩 룰 만들기. 특히 장경인대는 짱짱한 인대인 만큼 추위에 민감해요. 그래서 저만의 라이딩 규칙이 생겼어요. 요약하자면 오버에서 입자예요. 평소에 반빕을 입을 날씨였다면 반빕 대신 긴빕을 입고 긴빕 대신 기모빕을 입고 다리 부분을 한 단계 더 따뜻하게 입어요. 예전에는 다리에 추위를 많이 안 타는 편이라 남들이 긴빕을 입을 때도 저 혼자 반빕을 입고 달렸었는데요.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너무 추운 날은 필드 라이딩을 포기하고 대신 실내에서 로라로 대체하거나 휴식을 취해요. 마지막으로 추운 날일수록 준비 운동을 평소에 2배로 더 많이 합니다. 물론 이 5가지가 전부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제가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라이딩을 하고 나서의 관리라고 생각해요. 더 달리고 싶은 날이더라도 몸에 휴식이 필요하면 천천히 다음날 리커버리를 하기도 하고요. 마사지 스틱이나 폼롤러로 근육의 피로도 확실히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장경인대 증후군을 앓고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무리하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절대로 참으면서 타는 건 더욱 안 돼요.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탔더니 로그에 어느덧 1만 킬로가 찍혔고 결론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러닝이 대세인 만큼 러너스 니라고 해서 장경인대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 만큼 전후 관리 더욱 집중해서 하시면서 부상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운동생활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통증 고민도 남겨주세요. 그럼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다링!